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부터는 선거가 치러지는 11월 3일 이전의 일요일에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현재의 판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몇 %인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그 당일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이 몇 %인가 하는 것은 반대로 조 바이든 후보가 또 당선될 확률이 몇 %인가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리고, 먼저 현재의 여러 가지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약간의 그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2016년과 지금 미국의 대선 판도에서 바뀐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현 대통령이고 민주당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슈가 있어야지 되겠죠. 먼저 현재의 그 선거인단을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실 텐데요. 이 표는 제가 미국 것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잘합니다. 현재 9월 13일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표가 333표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205표로 봅니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는 이제 당선되는데 필요한 270표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65표가 모자랍니다. 전체 선거인단표 538표 가운데서 과반수 플러스 1표, 270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바이든 후보는 현재 333표니까 63표를 많이 가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65표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보면은요, 최근에 조금 내려간 겁니다. 가장 많았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8월 25일에 그 확보된 선거인단 표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345표, 트럼프 대통령은 193표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4월 달에는 바이든 후보도 271표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67표, 거의 비슷했습니다. 4월 1일이었어요. 그러나 5월 달, 6월 달, 7월 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커지면서 최고 바이든 후보가 345표까지 가져갔다가 지금 333표로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바이든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도 표 차이가 많이 나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자리를 깔아놓고 있는 이미 부정투표라는 뭐 이런 형태의 말을 뒤로 쏙 들어가게 하려면 플로리다주를 이겨야지 됩니다. 플로리다주를 이기고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도에 이겼던 곳을 이기고, 그것은 아주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5개 주 가운데 한 군데 주에서 이기면 바이든 후보는 큰 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5개 주가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또는 애리조나, 이 가운데서 한 군데가 이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후보들이 펜실베니아에 자주 가고, 뭐 플로리다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위스콘신, 미네소타를 가서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죠. 라티노 문제, 몰몬교의 영향력도 크고요. 시니어, 또 젊은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유권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슈별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종 문제, 또 유권자의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그제 있었던 지금 후보들의 유세를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금요일에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큐아난이라는 음모 그룹에 대해서 아니 왜 주류 언론이 큐아난을 언급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니 큐아난이 주최하는 선거기금 모금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QAnon이 주최한다기보다 주최자가 QAnon의 지지자인 선거기금 모금 그 미팅 선거기금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네바다주에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가서 민주당인 네바다 주지사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언론의 밥 우드워드의 책에 관한 뭐 언론의 보도 등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캠페인 측에서는 지금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가가호호 방문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특징입니다. 가장 최근에 금요일 방송이 끝난 뒤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윙 스테이트 것 뉴욕 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뉴햄프셔 빼고요. 스윙 스테이트, 미네소타, 네바다, 뭐 뉴햄프셔도 굉장히 중요하죠. 위스콘신 이 4개 주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가 이겼습니다. 미네소타가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50%대 41%로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 미네소타는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이 이긴 적이 없는 주이기는 해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불과 2%포인트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시 이제 뭐 바이든 후보에게 안정적인 것으로 나왔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네바다주는 바이든 후보 46, 트럼프 42%, 뉴햄프셔 45%대 42, 위스콘신 48%대 43%로 바이든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쿡 폴리티컬 리포트 아주 뭐 보수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진보에서도 인용을 하는 이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플로리다주는 이제 더 이상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지 않는다. 막상막하다 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의 경우는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 likely 민주당에서 lean 민주당 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로리다주와 네바다주 전부 라티노들이 많습니다. 뭐 이유는 다르다 하더라도 플로리다주의 라티노로는 쿠바 태생이 많기 때문에 국가의 출신 국가라던가 부모의 출신 국가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슈로 소셜리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우는 것이고, 네바다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두 군데가 라티노 보트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어제 조 바이든 후보는 우리가 라티노 커뮤니티에 민주당이 뭔가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라티노 표에 대해서는요, 몰몬도 아주 중요한데, 몰몬이 이번에는 뭐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몰몬 신자가 네바다 스윙 스테이트, 또 다른 스윙 스테이트인 애리조나에도 많습니다. 두 군데 주의 몰몬 신자들을 합치면 50%는 되거든요. 굉장히 몰몬 신자들이 몰몬교 신자들이 투표율도 높고요. 해서 이 몰몬교는 3번이나 결혼을 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같은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밖의 이유로 몰몬이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완전히 더 등을 확 돌리도록 바이든 후보는 그 같은 캠페인을 타겟팅을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라티노 표에서 내주고 있는 것은 오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왔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를 했던 마이클 블룸버그가 돈으로 내가 막아주겠다 어느 정도는 하고 나섰습니다. 1억 달러를 플로리다주에서 라티노 표가 더 이상 바이든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데 돈을 쓴다고 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조기 투표가 9월 24일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그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라티노가 더 많다고는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에 비하면은 그 갭이 많이 줄어든 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 플로리다 쪽은 마이클 블룸버그의 돈으로 좀 막는다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이슈와 관련돼서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들이 당연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은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소수인종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은 나이로 보면은 젊은 층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단단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85% 내지 90%의 지지, 그리고 전체적인 지지도가 뭐 한 42, 3%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을 하느냐 확장을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우선 2018년도에 보면은요,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주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완전히 그 민주당이 몽땅 가져가고, 그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를 포함을 해서 많은 주에서 이제 그 중간 선거에서 라티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하원이 아주 단단한 민주당의 다수당으로 되는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로서는 라티노를 잡아야지 되고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도시 인근에 그 표도 더 많이 가져와야지 되고, 보통 이제 도시 인근의 표들은 공화당에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보트, 이 문제인데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는 정말 달라짐을 젊은 유권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패닉계가 2018년도에 2014년도의 중간선거에 비해서요 74%나 투표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그 라티노 사이에서의 히스패닉 유권자 사이에서의 전국적인 지지도는 뭐 한 20%에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32%까지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2018년도 대통령 선거가 없었을 때 다른 후보들이 받은 것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히스패닉 인구들은 미국으로 온 그 출신 국가들도 다르고요. 부모의 출신 국가를 포함해서 멕시코냐, 엘살바도르냐, 쿠바, 그리고 이슈도 다르고, 미국에 산 기간에 따라서 공화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이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2018년에 그렇게 많이 선거에 나가서 민주당을 찍었던 라티노 표를 이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워낙에 2018년도에 많이 나와서 많이 민주당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시 인근 서버번 보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나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통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미국이 뭐 어떤 나라가 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물론 유권자들이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의 폭력성 같은 것을 늦게 덜 지적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도시 인근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부추기지 않느냐?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어떠한 그 폭력조차 뭐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1968년 뭐 리처드 닉슨 그때처럼 쉽게 아주 공화당 쪽으로 많이 통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표가 중요한데 이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도 뭐 젊은 사람들에게 보다는 나이 드신 분께 더 인기가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살 미만 유권자 사이에서의 바이든 대 트럼프는 63%대 27%, 33%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 당시 한 30% 정도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지금까지는 미국이 오랜 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정치인 자신으로서도 유권자로서도 미국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으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은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40세 미만의 유권자가 더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민주당 성향이 좀 많고 뭐 당을 따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슈 자체가 그런 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물론 결론은 투표장에 나가느냐인데 이것도 봐야지 될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엘더 파워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었죠. 나이 드신 분들이 선거에 나가서,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투표율이 높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로컬, 뭐 주 대통령 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특히 이제 포틀랜드 같은 데를 중심으로 쭉 조사를 해보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인종차별을 막자 하는 시위잖아요. 그 시위대에 나간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은 28살입니다. 젊죠?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금지한다. 그럼 이슈상으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 가깝고 평균 28살이에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6월 중순에 그런 완전 센터잖아요. 지금도 센터고 하는 나이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종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시위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투표에 참여만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젊은 사람들은 18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이들이 다 유권자네요.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18살 가운데서는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 아니면 뭐 부모 집에 같이 가서 살아야지 된다던가 가족과 합쳐야지 됐다던가 이런 사람이 반입니다. 그에 비해서 50세에서 64세 사이를 보면은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거나 다른 사람들과 합쳐서 살았어야지 되는 사람이 5분의 2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더 많이 봤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액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본 그 숫자를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소매업소에서 일하는 사람,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 뭐 웨이트리스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정말로 오랜 동안 미국 정치를 뭐 지배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입니다. 그럼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38살, 제일 어린 사람이 23살, 전부 밀레니얼 세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나이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베이비 부머보다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에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차이를 보면 50만 표나 밀레니얼 세대가 더 많습니다. 2020년 현재. 이게 최근에 변하기 시작해서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 1992년부터 빌 클린턴, 부시, 버락 오바마 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러한 것을 지배를 했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들을 만들었고, 의회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2019년도 그때가 이제 맥시멈이었다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베이비 부머 세대. 지금부터는 이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3살에서 33살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가 7,200만 명이 되고, 그래서 55세부터 73세 사이의 사람들보다 지금 50만 명이나 많은 겁니다. 50만 명이나 많아서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밀레니얼이나 밀레니얼 세대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의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숫자 같은 것들이 이제 크게 늘어난 것이 사람들도 확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 다음이 제너레이션 G잖아요. G, 그 주할 때 G. 해서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션 G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없는, 나중에 태어났으면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제너레이션 G 세대가 2020년에 올해의 선거의 그 유권자들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전부 나가서 투표를 한다면 무시무시한 숫자인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2010년도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는 베이비 부머가 젊은 세대보다 2대1 비율로 많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 부머 세대가 유권자 투표를 한 게 5,700만 명. 그런데 그 젊은 세대가 투표를 한 게 3,8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중간 선거에 블루 웨이브가 확 올라간 게 그만큼,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말 그대로 장악할 수 있어진 게 밀레니얼 세대가 많았고 밀레니얼 세대가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화이트 피플보다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 라티노, 히스패닉계, 또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60대라고 말씀을 드리죠. 60대의 4분의 3, 60대의 그 4분의 3은 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웃집에 트럼프 이렇게 팻말 꽂혀 있는 것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기도 하고 백인이기 때문에 이제 알게 모르게 소수인종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노골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 그 백인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펴고, 백인 우월주의를 예를 들어 백인 우월주의가 미국에 없다고 한다던가, 이번에 그 밥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백인이지만 백인 특권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너 쿠레이드 먹었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다가는 어떻게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쿠레이드 마셨다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나쁜 뜻이니까 사교 집단이 900명이 어린아이들 314명을 포함해서 쿠레이드에 독극물 넣고 먹고 자살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백인이 특권을 내놔야 된다고, 너 지금 쿠레이드 먹었어? 그러다가 너 몰매 맞아? 예를 들어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백인들은 좋아하는 백인들이 있는 겁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일수록, 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일수록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그렇고요. 텍사스와 애리조나를 좀 보자면은요. 그리고 40세 그 마무리를 짓자면 40세 미만 유권자들은 반 정도가 그 소수인종이에요. 40대 미만이. 텍사스는요, 44%가 이제 유권자들이요, 히스패닉이거나 블랙입니다. 그렇다고 올해 텍사스가 블루로 쉽게 온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블루가 된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만큼 인구 변화가 있다는 건데, 애리조나도 히스패닉계가 모든 그 유권자의 3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40세 미만에서는요, 그 31%가 44%로 늘어납니다. 40세 미만 애리조나주의 유권자의 44%는 히스패닉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패닉계는 교육도 많이 받고 새로운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서 요즘에 이 애리조나주가 이제 그 격전지가,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선거에서 나이로 볼 때
선거에서 나이를 가지고 볼 때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고 인종적으로나 뭐 뭐든지 그런 성향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어쩌면 민주당이 이 그 나이의 덕을 볼 수도 있는 선거가 2020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또 중요한 것이 교육을 부모 세대보다는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서 그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43%거든요. 남자보다도 그 한 7포인트 정도가 많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죠. 그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또 워낙 많았고 길었고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여성이 43%, 남자가 그것보다 7% 낮고요. 하는 것이 되고 공화당이 2018년도에 도시 인근 서버번에서는 아주 정말로 많이 피해를 봤고요. 이번에 그 2018년도에 헬스케어라든가 이민 이슈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강한데 이것이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시 인근에서도 젊은 사람들,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이 크게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야 민주당에게 뭐 9대1 정도로 투표를 많이 하고 있고 히스패닉계하고 에이시안계는 한 2대1 정도로 민주당에게 지금 투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더 많이 민주당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유권자들이 대학 졸업 이상인 사람들이 한 53% 되고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좀 적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당의 구분이 없다고 말해도 이슈적으로 조금 민주당 쪽에 가까운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딜레마는 지금 민주당이 나이가 어린 젊은 유권자들이 많다는 게 큰 이득이라고 아주 큰 어떠한 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표장에 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거예요. 투표장에 가느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세대들의 한 유권자의 3분의 2 정도는 제가 투표 날까지 어느 곳에서도 저에게 뭐 투표하라고 뭐 컨택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해봤자 투표장에 안 나오니까 차라리 투표할 것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공략하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뭐 2018년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이 민주당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오바마가 선거에 나갔을 때 그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지금 2020년에 가지고 오자고 뭐 예를 들어서 Rock the Vote라는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게 올 들어서 한 90만 명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때는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 지금 그만큼이나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유권자 등록은 했는데 유권자 이제 투표를 하러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인데 뭐 미셸 오바마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든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그 확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달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되다가 7월 달, 8월 달, 9월 달 되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는 실제적이던 아니던 뭐 지난번에 너무 나빴으니까요. 몇 개월 전에 좋아지는 것도 보이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소셜리즘, 로 앤 오더 이런 것과 맞물려서 플로리다주에서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에서 뭐 50 며칠은 아주 긴 기간이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고 해도요. 그래서 확률을 말씀을 드리면 6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확률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10%로 봤습니다. 아니 20%로 봤습니다. 6월 초에. 그리고 7월 달에는 10%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 싫어하는 비율 이런 것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 시위가 격해지면서 로우 앤 오더 이런 게 확실하게 플러스는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이 겹쳐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loser and sucker 그 참전 용사들이 패배자이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자 발언,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2월 7일, 3월 19일 이렇게 녹음이 나와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 줄 알면서도 계속 나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아닌 것처럼 했다라고 밥 우드워드에게 얘기한 테이프 이런 게 나왔어도 공화당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공화당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지금 특히 밥 우드워드의 책 레이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나와 봐야지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재선될 확률은 남아있다. 재선될 확률은 남아있다 해서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9월 13일 현재 14% 트럼프 대통령의 빅토리 확률을 봅니다. 그러면 86%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라는 얘기가 됐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표를 하나를 보시겠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현재 이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표를 가장 작게 확보했다 하면 206표에서 가장 많이 418표까지로 봅니다. 538표 가운데서요. 당선표는 270표. 트럼프 대통령은 작게는 120표에서 많게는 332표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50 며칠이 남은 그 선거 그 전에 오늘의 판세이고 다음 주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른 것 다 기억하시기 힘드시면 14% 트럼프 대통령 재선 확률로 봤는데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나 이런 몇 군데 주의 동향을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선거가 있는 11월 3일까지 일요일에는 늘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미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선거 뉴스를 많이 보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그 한 가지 이슈만 놓고 흐름을 이렇게 보면 대강 이제 감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여러분과 제가 11월 3일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강희신이었습니다.